귀하신 시간 주셔서 영광이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을 어떻게 쓸까, 뭐, 저, 교수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사람 아니니까, 좀, 힘들어서, 저는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합니다. 경제는 딱 하나야. 땀 흘리고 뛰지 않는 국민한테는 경제의 발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절박해질 때까지 느끼는, 기다리고 있는 건 바보고, 절박한 상황을 만들어서 네가 먼저 뛰면 네가 한 발짝 더 나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아주 간단하게 봅니다.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예요. 이미 10대 무역 대국까지 오는데 우리 원한을 가지고 기득권을 지키는 건 실패했어요. 이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떨 때 하는 거냐? 배짱 튕기면서 물건 팔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수출 규모 유지하려면 배짱 튕길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산업을 보호해야 돼요. 산업을 보호하려면 기존에 있는 산업들은 구조조정하고 강화시키고 강화시키고 새로운 나무를 꾸준히 심어야 되는데 새로운 나무는 심으면 열매를 걸리는데 10년 내지 15년. 그럼 거꾸로 말해서 한국의 경제는 10년 내지 15년을 고생해야지.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렇게 새로운 나무를 심는다는 게 쉬운 일이냐, 그게 어려운 일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저도 처음부터 무슨 언제한테 일어날 했던 건 아닌데 우연히 대학 졸업하고 김우중 회장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32살에 대우그룹에 임원이 됐어요. 근데 남들이 저한테 그때는 뭐 이야기하면은 되게 폼나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가끔 물어봐요. 어떻게 32살에 임원이 됐냐? 사기업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총수가 너 똑똑해 보이는데 이리 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됐냐? 그 양반한테 물어봐야지. 나도 물어볼 게 아니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운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있는데 그 기회가 무척 중요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대우그룹에서 제공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대우그룹에서 임원을 10년 했는데 10년 동안 해보고 싶은 걸 못 해본 건 없었어요. 근데 내가 몰랐던 거는 IMF가 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IMF가 오는 거를 IMF 터지기 3주 전에 알았어요. 그때 삼성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한 달 전에 IMF를 알았던 그룹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IMF가 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뭐 각 그룹별로 희비가 엇갈리면서 대우그룹도 뭐 사연이 뭐 이제 나름대로 희비가 엇갈려서 그룹이 이제 무너졌는데 누군가는 경영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경영 책임지려고 폼나게 사표를 썼어요. 40대 중반에. 그런데 입사하는 날은 내 맘대로 못해도 퇴사하는 날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99년 12월 31일 날 백수가 되면 기념하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2000년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백수가 여기 백수 해보신 분들 계시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나도 백수 처음 했는데 그랬더니 백수가 되게 참여한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친가에서는 연락 오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처갓집에서 다 와요. 그래서 장모님, 처형, 처남, 쭉 오는데 그동안 수고했다고 하고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은 그냥 얼굴 그랬는데 그거 한 일주일 당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걱정하지 마세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장모님이 자네는 그럴 줄 알았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또 제 안에 오더니 계획을 세우고 나왔다면서 그래서 그럼 사업하려고 나왔지. 그랬더니 당신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사업하라고 5천만 원을 주더라고. 사실 제가 벌어준 돈 더 많았는데 5천만 원을 주면서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5천만 원인 듯이 얘기하더라고. 얘기를 거꾸로 말해서 날리면 요것만 날려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러고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이 또 줄줄이 사표를 쓰고 나와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5놈을 다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끼리 회사를 사업을 하자. 그래서 내가 마누라고 5천만 원 줬으니까. 그래서 차린 회사가 우리 그룹의 지주회사. 그래가지고서 이제 모아가지고 첫 회의를 하는데 뭘 하려고 회사를 차린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서는 뭘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첫날 회의하는데 바이오 사업을 합시다. 왜? 그랬더니 신문에 나왔습니다. 바이오 사업을 앞으로 유망하다고.
그래서 첫째 날 사업 방향을 바이오 사업으로 결정했어요. 언론 친구를 보고. 그 다음에 둘째 날, 야, 바이오가 뭐냐 했더니 모르죠. 근데 같이 차 팔고 있었는데 자동차 팔던 사람이 바이오라고 하니까. 그런데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전 신문이 앞으로 유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첫째 날 방향만 정해놓고 하우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체 출신들 백수들이 모여있으면 제일 행복한 게 회의를 해야지 행복해요. 그래서 회의하는 게 뭐 그렇게 정해놓고 맨날 서너 시간씩 하는 게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이런 거 진짜 토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고 나면 오후에는 저녁 먹고 토의하는 거예요. 이거 한 달 하고 났더니 이거 고문이더라고. 그래서 집에서는 자꾸 옆에 내는 방향 정했냐고 물어보지. 내 부하들은 그걸 묻지. 그래서 지금 현재 뭐 5명이 우리 그룹의 핵심 사업장에다 CEO입니다. 지금. 그 5명이. 그래가지고 이래다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해서 야, 아무래도 사업부장을 큰 물에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해외로 미국으로 갔기 그랬더니 제 부하들이 잘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시지 그거를 요새 여기서 계시냐고. 그래서 국내를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부업 사업부장을 하고 오시래. 그래서 제 아내가 역시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거창하게 잘 갔다 오라고 환송회를 받고 이제 한국을 떠났는데 미국에 처음에 LA 공항에 도착했는데 내 생전 아무도 안 기다리는 공항이라서 갔더니 진짜 아무도 없는데 갔는데 뭐 내가 무슨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날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LA가 오래 있으면요 그 한국어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한식 음식에 대한 조회가 높다. LA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갔어요. 백인 사회로 가자. 근데 그때 산호세 호텔비가 무척 비싸던데 70불짜리 모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갔어요. 갔는데 왜 70불인지 아는 이유가 기찻길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5분에 기차가 4시 오는데 환장하는 게 그겁니다. 처음에는 기차 때문에 잠이 안 오다가 안 오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안 오면 사고난 거야. 그래서 밤새워서 기차 계속 쉬고 대낮에 자고 그것도 며칠 하고 나니까 이제 지겨워서 보니까 앞에 큰 회사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저 회사가 뭐냐 했더니 제넨틱이라는 거야. 그게 제넨틱이라는 회사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생명공학 회사였어요. 미국에서 제일 나가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러냐. 제네틱이 뭐 하는 회사냐 그랬더니 바이오 회사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랬더니 또 욕만 넣고 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니네 사장한테 전화해. 내가 꼭 네 경쟁 상대가 해줄게. 그랬더니 전화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지금 제네틱이 로시에 흡수가 돼 있는데 로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 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CEO로 있던 친구를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야 사실은 내가 16년 전에 니네 회사에 가서 네가 나를 안 만나줘가지고 내가 네 경비한테 그렇게 했거든. 너 내가 안 만나주고 후회할 거다. 내가 나중에 네 미래의 경쟁자가 되겠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네. 그래서 뭐 모텔방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모텔방에서 그럼 제약이 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약이 무지장 많은 줄 알았거든요. 아까 글로벌 리더스 포럼 멤버를 보니까 의사 선생님도 있었는데 혹시 제가 의학적으로 잘못된 얘기를 하면 저는 라이센스가 없는 의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약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개발한 약의 기본 물질은 400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약은 도대체 뭔가 작용 메커니즘 그러고 부작용 효능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약 하나 가지고 반나절 걸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반년 했더니 되게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탠포드에 이제 레스토랑이 거기에 원래 좀 싸요. 그래서 가끔 거기를 갔는데 거기 가면 노벨상 받은 사람도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노벨상이 없지 미국 대학 가면 돌멩이 던지면 3번 던지면 맞는 게 노벨상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노벨상 그렇게 아까워하실 필요 없어요. 노벨상 받은 과학자가 나는 연구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노벨상은 연구를 그만하라는 상이지 계속하라는 상이 아니에요. 노벨상 받으면 그때부터 강연만 하러 다니지 그 사람이 연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양반들 중에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포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방청객으로 앉아있다가 질문 몇 마디를 했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너 약대를 나왔니?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우리 약을 많이 하네. 그래서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더 사연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야, 한국 약대 실력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약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고 우쭐해가지고 그럼 이것도 깊이 파자. 그래서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미난 걸 느낀 게 이 약이라는 게 전 세계 FDA가 있어가지고 모든 지역에서는 현재 내가 뭘 하고 미래에 뭘 할지를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한 해에서 하나씩 버릇바가지를 붙이다 보니까 전 세계 제약 산업의 맵이 내 방 안에 다 있고. 그래서 근데 이 자동차 회사 같은 데는 내가 대우자동차 했을 때 도요타 자동차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70억짜리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게 3주 동안 40명이 도요타 자동차로 올 수 있는 게 70억이었어요. 근데 저 돈이 뭐냐? 기록하면 안 된다. 사진 찍으면 안 된다. 복사하면 안 된다. 그래서 40명이 미국에서 예행 연습을 한 거야. 너는 통로 길이만 재. 너는 지게차 발만 재. 너는 그 지그를 재. 그래서 매일 2시간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끼리 화장실에서 정리하는 거야. 이거 하고 나니까 한 달 지나니까 도요타 자동차의 원가 경쟁력이 얼마나 되는지 다 나오겠더라고. 근데 제약산업은 그냥 사이트만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방에다 다 붙여놓고 가만히 보니까 멜이 내 방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 그거를 했겠어요. 그래서 신문에서 보고 마녀산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광고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거기서 내가 참여한 걸 발견했어요. 환자가 많은 약은 이미 개발이 다 끝나 있는 거야 보니까. 그리고 지네가 미래에 한다고 하는 게 환자가 작은 약들만 하는 거야. 근데 환자가 작던 만큼 개발비가 끝났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걸 묻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 물었더니 너가 그런 걱정을 하냐는 거야. 남들도 안 하는 걱정을. 그래서 내 말에 경청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또 방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내 생각에 틀린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때 한 반년 고민하면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전 세계 제약산업은 1000조, 한국은 제약산업이 10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한국의 제약산업은 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심으로 있는데 1000조라고 하면 자동차 산업이 600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약사업도 처방약만 1000조예요. 약국에서 파는 약, 건강식품까지 하면 이게 2500조씩. 그러니까 단일 산업으로는 제일 큰 산업이에요. 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그런데 그동안 이 산업이 미국, 영국 중심의 R&D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인더스트리 산업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어서 언젠가 다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유럽에서 아시아로 기회가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동의를 하는 과학자들을 찾아보니까 동의는 안 해요. 그래서 속으로 드디어 내가 중요한 걸 찾은 것 같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컨설팅을 하자. 그래서 그때 남들한테 물어봤어요. 돈이 제일 많은 회사가 어디냐니까 KT&D가 제일 많대요. 그래서 이제 KT&D에 찾아갔어요. 근데 그 사장하고 일면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장한테 가서 내가 1시간 동안 설명을 했더니 사장이 가만히 듣더니 흥미있어 하더라고. 사장이 듣더니. 그러면서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이거 컨설턴트한테 컨설팅을 줘도 되겠네. 그래서 주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컨설턴트들이 뭐 와서 뭐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다행스럽게 한국 대학 교수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말 걸어보니까 뭐 아시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뭐 내가 말만 잘하면 다 내 식으로 리포트를 쓰게 생겼더라고. 그랬더니 뭐 내가 예상한 대로 리포트를 써더라고. 근데 마지막 결론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판단에 신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 1200억이 우리 그룹을 만드는 앵커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미국은 자금 조달을 하는데 연대보증 같은 거 요구도 안 해요. 담보 내놓으라고도 안 해요. 크레딧만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담보를 주고 연대보증을 서주면 되게 해피해. 근데 이제 백수가 사업하는데 연대보증 못 쓸 게 뭐가 있어요.
이래나 저래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서달라는 대로 다 보지. 써달라는 대로. 그래서 사실은 그래놓고 내 생각에 맞나 틀리나 하는 것을 이제 테스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산업에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서 각 약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시니까 제일 비싼 약은 이제 이렇게 얘기했네요. 병이 왜 생기느냐? 그 사고 당해가지고서 물리적으로 손상을 입으신 분은 수술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거 감염되는 거는 예방하는 게 백신이에요. 그 다음에 치료하는 것이 항생제입니다. 박테리아는. 아직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몸 안에 엔자임이나 호르몬이 작아도 병, 많아도 병. 작으면 엔자임이나 호르몬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인슐린 뭐 이런 것들. 많으면 그게 이제 병이 되는데 그게 암이 되고 류마티스가 되고 뭐 루푸스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엔자임이나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엔자임과 호르몬을 무력화시켜야 돼요. 이 무력화시키는 약이 항체입니다. 그래서 1000조 중에 항체 시장이 200조예요. 근데 그거는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회사가 현재 우리 회사를 포함해서 7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6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대신 그건 기술 진정률이 무지장 높아. 그런데 이거는 부가가치가 무척 큽니다. 그 밑에가 이제 뭐가 있냐면 모자라는 인슐린이나 호르몬과 항체 요소 같은 걸 넣어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술 진정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거 하는 회사가 1,500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방해주는 백신 가지는 회사가 있어요. 요건 전 세계 회사가 한 10,000개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오작동을 하는 것들은 케미칼 약들을 먹습니다. 뭐 당뇨나 뭐 이런 것들, 입으로 드시는 약들이요. 그게 다 특이했는데 그런 회사는 중국에만 3만 개 있어요. 한국에 600개. 그래서 1000조 중에 케미칼 시장이 600조쯤 돼요. 그리고 바이오 시장이 400조쯤 돼요. 그 중에 200조는 7개 회사가 놀아먹고 있고 나머지 200개는 뭐 한 100조는 한 1,500개가 놀아먹고 100조는 한 10,000개가 놀아먹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 보고 야 뭘 했을까 했더니 이왕이면 부가치 높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찾아갔던 제네틱이 그거 하는 회사였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가만히 보니까 제네틱이 에이즈 백신이라는 걸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에이즈 치료제라는데 에이즈 환자는 거의 아프리카에 있거든요. 미국에도 일부 있지만. 근데 그거 지네가 허가받아버리면 아프리카에 비싼 약으로 팔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는 계기로 해서 걔네들의 기술을 이전받는 트랜스퍼라이라는 약을 봤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 투자를 하는데 처음에는 한 1,500억 투자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들이 자동차 파던 애들끼리 기획을 했더니 이제 기획하는 애가 실수해가지고 잘 모르고 이게 3,000억을 투자를 해도 바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닥이 보여야지 매출이 날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매출 한 푼도 없이 막 이제 투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3,000억을.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는 남들이 왜 이렇게 많은 그렇게 힘든 투자를 했냐 그러는데 아주 심플한 거예요. 사실 사업이라는 게 하고 나가지고 이왕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볼 때까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한국에서 투자받았던 거는 KTNG 200억하고 엔젤 투자자 200억이 다 했어요. 그 후로는 한국에서 투자받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회사의 최대 투자자는 싱가포르 정도. 그리고 다 JP모건이나 이런 맨하탄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죽기 살기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놈이 진짜 목숨 걸고 일한다. 그러면 걔한테 뺏겨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지가 못하는 게 죽기 살기로 하는 걸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15년이 지난 현재는 그 당시에 내가 했던 것을 반론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미 전 세계 산업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했던 말이 그 당시에 헬스케어 산업이 R&D 중심의 산업이라면 아시아로 2012년서부터 넘어가게 돼 있다. 그리고
다음의 기술의 플랫폼은 기술융합 플랫폼. 그래서 기술융합의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아시아가 기회가 온다. 그 사이에 아시아가 그 인더스트리를 활용하고 기술융합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 치면 미국과 유럽과도 분리할 게 없다. 이게 그때 제가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저희 그룹에 제약회사가 4개 있습니다. 그 하나는 생명공학으로 하는 바이오로직 하는 회사가 홍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케미칼 하는 회사가 오창에 있고, 기술융합 하는 회사가 용인에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판매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가만히 보니까 제약 산업을 마무리하는데 현금으로 2조 4천억을 투자하니까 제약 산업에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국제경쟁력을 가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사업은 화장품, 우리나라에 화장품회사 1000개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물질 특허 있는 화장품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메디칼 화장품 쪽으로 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현재까지는 3천억 투자했어요. 근데 화장품 쪽은 한 5천억 정도 투자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을 우리 하나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500조 시장 중에 건강식품 같은 게 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건강식품은 기술 진입장벽이 낮아요. 대신 재료비를 싸게 구입하려면 내 농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러시아의 농장은 1,500만 평을 가지고 있어요. 1,500만 평이면 오시장이 계시니까 서울시 한 13%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1,500만 평 정도 되면 농장에 가서 보면 눈에 보이는 건 다 내 농장이에요. 근데 러시아는 49년 임대해요. 근데 뭐 어차피 49년 내가 살 것도 아닌데 49년이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이제 한번 그 1,500만 평 농장을 사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야 그래도 우리 농장이라고 천조망을 좀 쳐라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딱 가져오더니 하지 마시죠. 그래서 그랬더니 땅값보다 천조망값이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철조망값 엄청나게 든다고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2,500만 평까지 키웁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래야지 원료가 싸네. 예를 들어서 그 건강 보조식품들이 다 식물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농토가 작아야 대신 영농 기술을 한국에 갖다 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그룹은 이제 현재는 제약회사가 4개 있고 화장품 회사가 하나 있고 그런 건강 보조식품을 위한 농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지금 이제 미래에 하는 거는 이제는 이 엔자임을 의약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산업용으로 사용합니다. 이거는 북유럽이 발달되어 있어요. 요 시장이 또 한 200조 됩니다. 그쪽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현재는 빨래할 때 샴푸 같은 거 세탁기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단백질을 지방만 분해하는 엔자임들이 있어요. 이런 걸 대량으로 집어넣어버리면 빨래비누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독성도 없어지고 환경물도 없어지고 대신 그 엔자임 값이 비누값보다 비싸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연구를 계속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유럽하고 미국이 이제 4년쯤 되는데 그거 우리가 좁히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은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하는데 이거 나는 많은 대기업들한테 그럽니다. 한류의 덕을 우리가 보고 있잖냐. 그러면 지금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해서는 다 영세 기업만 있어요. 그리고 오로지 있는 게 문체부 지금 쿼터 펀드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득을 보니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하자. 근데 아무도 안 가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열심히 연속면 들고 영화면 들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얘기를 다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우리나라 경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경제 산업이 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떠냐? 이미 늦었어요. 이제부터 나무 심어가지고는 꽤 많은 긴 시간이 걸려요. 내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씨앗을 뿌려서 가능성이 보이는데 7, 8년 걸립니다. 그리고 그놈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따기 시작하는데 10년쯤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국제경쟁력 하는데 15년쯤 걸리죠.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5천만 원만 있으면 하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5천만 원만 있으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재미난 거는 뭐냐면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어렵지 미국 유럽에서 사업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그 이유가 한국인한테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디 가서 물건을 다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월마트한테 이마트한테 진 거고, KFC가 BBQ한테 진 거예요. BBQ 회장님이 옛날에 닭장 사시는 분이거든요. 실제. 그러고 뭐 피자 뭐 다 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소비자가 되게 깨끗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고장나면은 1시간 안에 정비 공장이 있어야 되죠. 전화 걸면 그 레카차 금방 와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동차 맡기면 일주일 안에 고쳐주면 감사합니다거든요. 우리 일주일 만에 자동차 고쳐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테레비 고장 있다고 AS센터에 신고해서 뭐 30분 안에 출동을 하면 난리 나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고객들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한국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로 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요새는 가끔 시간 있으면 제가 제 케이스를 왜 얘기하냐. 자신감 가지라고 해요. 사실은 가능성은 내가 해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왜 사업했냐면 지나는 대로 포장 멋있게 하는데 내가 해보니까 취직이 안 돼서 사업하는 거예요. 뭐 할 게 있으면 사업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쭈글쭈글살동해요. 안 망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쭈글쭈글살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어떤 생각이 드냐? 제가 올해 한갑입니다. 올해 한갑인데 내가 언제 떠나야 되느냐 하는 거를 놓고 고민을 하는데 내가 5년을 일할지 10년을 일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업가는 축성하는 사람은 축성하는 파운더는 나는 65세 이후에 기업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축성은 이게 습관이라 65세 이상 있으면 무리한 확장을 해요. 그래서 지가 쌓은 성을 지가 부셔요. 그래서 오너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고 이삭을 심는 중에 뭐를 심는 거지 이삭은 우리가 좋아. 그래서 사실은 나름대로 이상적인 회사를 만들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되냐면 사실 요새는 젊은 애들한테 미안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 역사 가만히 보면 다 자랑스러운 것도 있지만 솔직하게 자랑스럽지 못한 것도 많잖아요. 근데 나는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했던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 살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 한국전쟁 끝나고 60년 만에 이만한 나라를 만들었던 주역이 우리 부모님 세대였잖아요. 그럼 그 양반들이 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냐? 나는 간단하게 생각해요. 6.25전쟁 끝나고 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기회가 똑같이 옵니다. 뭐 가진 것도 없고 전부 벽돌 하나 없는 거에서 서로 똑같은 기회를 처음으로 우리 나라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가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전쟁 없었죠. 그러고 솔직히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했던 세대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해놓은 거 별로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만들어 놓은 나무의 과일을 따서 먹었지. 근데 이제 현역 떠나려고 생각하니까 내 부모한테 받았던 조국보다 더 변변치도 않은 조국을 내 후배한테 물려주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현역으로 있는 시간이 앞으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해. 그리고 많은 기업가들을 만날 때마다 그래요. 우리 창피한 세대가 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은퇴할 때까지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후배들한테 떳떳하게 우리 부모한테 받았던 조국보다 더 발전된 조국을 너한테 줄게. 그리고 니네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발전된 조국을 후배한테 물려라. 그렇지 않으면 이 조그마한 나라를 독립국가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업가는 1학년이요. 안 망하려고 주벌통살동 일하는 사람이 1학년이고요. 2학년이 돈 쓰려고 돈 버는 사람이 2학년이에요. 애국자 데려가는 사람이 3학년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업한다는 사람이 4학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기업가는 5학년이 바로 뭐냐? 다음 세대에 창피하지 않은 세대가 되려고 노력하는 기업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내가 심어놓은 나무가 잘 자라서 우리나라에 우리 후배들한테 일정한 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틈나는 데마다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더 열심히 일해봅시다는 얘기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이런 스피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해보니까 40대 중반에 5천만 원 가지고 해보니까 못할 거 없더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면서 창업하면서 제일 금기사항이 바로 뭐냐? 한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다. 그런데 자금 조달은 맨하탄이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 런던이 쉬워요. 그런데 거기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 투자해요. 그런데 거기를 두들겨보지 않고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가라고 합니다. 그럼 영어 못한다고 그래요. 그럼 나보다 영어 못하라고 내가 직접 영어 해주면 자신감을 그 사람들이 하더라고. 그 영어로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영어는요, 아쉬운 놈이 다 알아듣게 돼 있어요. 아쉬운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 잘 살아나려면 누가 잘 살게 해주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국민이 같이 뛰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잘 살기 위해서 10년만 고생하자는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가 가지고 계신 생각을 정리하는데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제가 기업까지 강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더 너무 많이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경청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